러시아는 에너지 휴전을 재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미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최장거리 타격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12일 낮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코미 공화국 우흐타시에 위치한 루코일 정유소를 타격했으며 이곳은 키이우에서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유소는 러시아 북부 지역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바로 이 정유소에 대한 두 번째 공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볼고그라드 네프테페레라보트카 정유소가 완전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즉, 또 다른 정유소가 공격을 받은 건가요? 이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석유 판매 능력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러시아로 하여금 석유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에게 더 큰 할인을 제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이 이미 배럴당 27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양의 원유가 여전히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생산된 석유의 절반이 바다 위 유조선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이를 구매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석유를 계속 생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렘린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미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석유와 가스 수입이 급감하면서 발생한 러시아 연방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는 추가로 1조 2천억 루블을 모으기 위해 러시아 국민들의 세금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월 12일 러시아인들에게는 에너지 휴전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이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다면 예상대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석유 부문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2월 12일 낮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루코일 정유소가 위치한 코미 공화국 우흐타시를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키이우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유소에 대한 공격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곳은 러시아 북부 지역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현재 북부 지역 주유소에서 연료 가격표를 내리고 주유소를 폐쇄하는 장면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휘발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료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정유 공장으로 무언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젠장. 우흐타의 사업장 내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무언가 심하게 타고 공장 위로 거대한 검은 연기가 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정보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류티 타입의 공격용 드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소 3대의 드론이 우흐타 정유 공장에 떨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류티는 매우 유명한 우크라이나의 개발품입니다. 2012년에 현대화되어 연간 2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게 된 대기 진공 증류 장치가 타격을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설비가 손상되면 중질 석유 제품과 도로용 아스팔트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고 더 깊은 정제 공정의 연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흐타 정유 공장의 총 처리 능력은 연간 400만, 600만 톤의 원유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그곳까지 도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습 중에 지역 당국은 공장 직원들과 인근 쇼핑센터의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 항공청은 비행 안전을 위해 우흐타 공항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도시 내 일부 교육기관과 단체들이 대피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흐타 시장 마리나 메텔레바는 시민들에게 공항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드론 몇 대가 날아왔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2000km 떨어진 러시아인들조차도 이제는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쟁이 2000km 떨어진 그들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거라 믿었죠. 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루코일 우흐타 정유공장은 북서연방구에서 가장 오래된 석유 정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휘발유와 디젤 연료 등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에서는 이 공장이 러시아 군대에 연료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합법적인 군사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루코일 정유공장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볼고그라드 크라스노아르미스키 지역에 위치한 루코일 볼고그라드 정유공장입니다. 이곳은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가장 큰 정유공장이자 루코일의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루코일은 지난해 가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1,5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정제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볼고그라드 정유공장은 무인기 공격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완전히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 일만 8,500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원유 1차 정제 설비 Atmospheric Vacuum Tower 1 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유공장 전체 용량의 4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정유공장을 파괴하는 동안 미국과 유럽의 제재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석유 판매 능력을 제한하려는 노력 때문에 러시아는 석유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에게 점점 더 큰 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할인이 배럴당 27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의 막대한 물량은 여전히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억 4,3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가 유조선에 실려 공해상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러시아 연방의 한 달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조선들은 현재 떠다니는 저장고로 변해 러시아, 인도, 중국 해안 근처의 항구나 선박 간 석유 환적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석유 구매자는 아직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배럴들이 판매되는 시기는 러시아산 유랄수 원유가 선적 항구에서 잠재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할인율에 크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할인율은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27달러 30센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상 최고치의 할인율조차도 아직 구매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아마 할인율이 더 커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1월에 유럽연합에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연료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원유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생산되는 석유 제품의 판매까지도 타격을 주는 이중 타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내내 인도는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정제하여 휘발유, 디젤, 아스팔트 등과 같은 석유 제품으로 만들었고 그런 다음 이 석유 제품들을 유럽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허점은 막혔습니다. 유럽은 만약 그 석유 제품들이 러시아산 원유로 만들어진 것이 추적된다면 그런 제품들은 유럽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연방의 석유 및 가스 관련 예산 수입이 1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크렘린이 예산 상황 악화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경제 성장의 정체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에서는 이미 돈을 어디서 구할지 생각해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이 없고 전쟁에 돈을 써야 하는데 그렇다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석유와 가스 수입이 급감하면서 예산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1조 2천억 루블의 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스베르방크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예를 들어 귀금속과 비철금속 생산업체들로부터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리는 간단합니다. 시세를 보면 금, 은, 백금 등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금속에 대한 세금을 그냥 올리자는 겁니다. 결국 크렘린에서는 귀금속 생산자들에게 채굴세를 올려서 1조 2천억 루블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부족하다면 크렘린에서는 일반 러시아인들의 세금을 한 번 더 올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러시아인들이 말하듯이 이 전쟁은 국민의 전쟁이니까 국민이 자기 주머니에서 이 전쟁 비용을 내라는 게 크렘린의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를 위한 비공개 계산 결과 예산 적자가 10조 루블에 달하는 암울한 상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의 명목 소득이 조작되었는데 부가가치세와 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예산의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적어져서 이미 막대한 예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의 3분의 1을 군대와 전쟁에 써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이미 카지노를 합법화하고 그들의 전체 수익의 30%를 가져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관세를 도입하고 환경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철업자들에게는 이 기준이 20배금, 채굴업자들에게는 2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많이 내도록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인이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살 때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러시아인이 22%의 세금을 추가로 내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댓글에 러시아에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있는지 적어주세요. 유럽에는 OLX가 있고 미국에는 이베이가 있는데 러시아에는 뭐가 있나요? 러시아에는 문명화된 마켓플레이스와 비슷한 게 남아있나요? 그래서 러시아 예산의 수입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푸틴은 낙담하지 않고 괜찮아, 별일 아니야. 저 러시아인들을 또 털어서 돈을 짜내면 우리는 계속 전쟁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